안녕하세요. AI 혁명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 정말 높은데요. 근데 정작 그 혁명을 움직일 심장,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텍사스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르미라는 이름의 부동산 투자 신탁, 리트죠. 이 회사가 곧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그 야심찬 계획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걸 감당할 초대형 전용 발전단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발전소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군요. 뭐랄까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새로 설계하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페레미 프로젝트의 큰 그림, 그러니까 11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쓸 건지, 또 IPO를 통해 시장 평가는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프로젝트는 AI라는 키워드 때문에 기대가 엄청나죠. 근데 동시에 그 규모만큼이나 또 큰 실행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게 혁신적인 도전일지 아니면 좀 무모한 도방일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담한지 그 규모부터 좀 실감해 볼까요? 2038년까지 총 11기가와트 전력 생산이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유명한 후보댐 발전 용량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도시 하나, 아니 어쩌면 작은 나라 전체가 쓸 만한 전력을 오직 AI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11기와트.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페르미는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쓰는데 여러 개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4기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패널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까지 결합하는 그야말로 뭐랄까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성입니다.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4기나 되는 대형 원자력 건설이라니 이건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이 원자력 단지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발전소로 명명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적 배경과는 별개로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에 대한 평가는 각대 다를 수 있겠지만요. 핵심은 이렇게 대규모 원자력 발전 건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지금 등장했을까? 바로 시대적 요구 때문이죠.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올 정도거든요. 에너지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겁니다. 페르미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셈이죠. AI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야심찬 계획을 실행할 페름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구조와 투자 유치 계획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REIT 구조라고 하셨죠? 네, 페르미는 부동산 투자 신탁, 즉 REIT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보통 REIT는 임대 수익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 상당 부분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리액트는 그렇죠. 네, 페르미는 조금 다릅니다. 초기 건설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인 수준이라서 당분간은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당장의 배당 수익보다는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 성장성,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은 배당 대신에 회사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IPO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하고 런던 증권거래소 두 시장에 FRMI라는 티커로 동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당 18달러에서 22달러 범위에서 총 2,500만 주를 공모해서 최대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는 게 목표고요. 만약에 희망 공모가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회사 전체 가치는 무려 130억 달러, 약 18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와, 18조 원이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상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18조 원이라.
아니,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대단한데요? 현재 회사의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이 가치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핵심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페르미는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예요. 오히려 운영 비용 등으로 약 640만 달러를 사용한 상태죠. 회사 스스로도 상당 기간 운영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 센터라는 임차인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게 빨라야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최소 2, 3년은 계속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미래의 가능성,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모델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는 어디에 또 어떻게 짓느냐가 성패를 가를 텐데 입지 선정이나 기반 시설 구축 계획은 좀 탄탄하게 준비되고 있나요? 입지 선절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 에머릴로에 있는 텍사스 공과대학교 소유의 광활한 부지를 확보했어요. 면적이 약 9제곱마일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의도 8배요? 와. 네, 이 땅을 무려 99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내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대와 가깝고요. 특히 에너지 트랜스퍼나 원어오케이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운영하는 핵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초기 발전 방식의 핵심이 될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에너지 트랜스퍼와는 파이프라인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페르미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면서 전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릭 페리, 이분이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이사회 멤버라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또 다른 파이프라인 회사인 원오오케이와도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발전 설비 확보 경쟁도 치열한데 페르미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지메스 에너지로부터는 최신형 터빈 장비를, 그리고 미국의 GE 버노바로부터는 중고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이미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핵심 파트너 확보나 설비 계약이 상당히 구체화된 걸 보니까 단순한 구상 단계는 확실히 넘어선 것 같네요. 운영 방식도 기존 발전소들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더 미터 방식이라던데요. 맞습니다. 비하인드 더 미터, 직역하면 계량기 뒷단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공용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직접 연결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 데이터 센터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전력망 혼잡이나 송전 비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지역 전력회사와의 협력 체계도 갖출 계획이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AI 시대의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데이터 센터의 요구를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결국 시행이 문제일 텐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과연 제 시간 안에 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목표 일정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주시죠. 페르미가 내놓은 일정표를 보면 상당히 야심찹니다. 당장 2026년 말까지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요즘 환경 규제나 공급망 문제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불과 2년 반 안에 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그중 첫 번째 원자로는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6년 말 1기가와트 천연가스 발전, 2031년 첫 원자로 가동. 와, 정말 숨가쁜 일정이네요. 그런데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페르미의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가 기술력 있는 원자로 설계 능력을 갖췄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진행했던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아, 그랬었죠. 당초 예산보다 무려 150억 달러 이상 비용이 더 들었고 완공도 예정보다 수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당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재개된 대형 신규 원전 건설이었기 때문에 첫 시도라는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페르미 프로젝트 역시 비슷한 건설 지연이나 예산 초과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이 주는 경고음이 분명히 있네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려면 결국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IPO 외에 자금 조달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네, 페르미는 IPO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약 2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지멘스나 GE로부터 터빈 같은 핵심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 조달, 파이낸싱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IPO로 확보할 자금은 추가적인 장비 구매 등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자금 조달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페르미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로펌이죠. 화이트앤케이스의 파트너 패트릭 존슨 같은 전문가. 이분은 페르미가 이미 확보한 자금 조달 능력, 또 99년짜리 장기 부지 임대 계약, 그리고 핵심 연료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접근성,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퍼즐 조각들은 잘 맞춰지고 있다, 이런 평가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막대한 실행 위험이나 18조 원이라는 가치 평가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은 없나요? 물론입니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 슈나이더 캐피털 그룹의 설립자 팀 슈나이더. 이분은 페르미가 직면한 실행 위험, 엑스큐션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계획대로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투자자들이 시야를 몇 년 뒤로 좀 넓혀본다면 현재 제시된 가치 평가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근거로요? 그의 추정에 따르면 페르미는 2029년쯤 되면 연간 약 36억 달러의 EBITDA, 그러니까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이죠. 이걸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PO 공모가 중간값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 예상 EBITDA 대비 기업 가치, 즉 EV/EBITDA 배수는 약 7.4배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 배수는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들이 비교적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현재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런 독특한 사업 모델 때문에 상장 후에도 페르미는 시장에서 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저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페르미처럼 오직 AI 데이터 센터 전용 대규모 발전에만 집중하는 회사,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물론 비스트라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도 발전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판매하죠. 하지만 이들은 훨씬 다양한 발전 자산과 고객 기반을 가진, 말하자면 종합 에너지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사업 범위가 훨씬 넓죠. 반대로 코어 위브처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업에 특화된 기업들도 있지만 이들은 페르미처럼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과는 거리가 있죠. 페르미는 에너지와 AI 인프라의 교차점에서 매우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독특한 플레이어네요.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복잡하고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겠군요. 뭐랄까, 투자 매력과 위험 사이의 외줄타기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합니다. AI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 이게 초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속한 일정과 예산 내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데이터 센터 고객들을 확보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 이걸 증명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페르미 IPO는 단순한 기업 공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담한 답변인 셈이죠. 독특한 사업 모델과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높은 실행 위험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렇죠.
페르미 같은 프로젝트의 등장은 어쩌면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야심찬 시도가 성공적인 이정표를 세울지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와 투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AI 시대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경쟁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도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각자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